현실과 탄압받는 민주주의에 눈을 뜬 하석태는 학내 독서 클럽을 바탕으로 민주화 운동을 이끌었다. 하석태는 3학년이던 1978년 9월 14일 유신 독재를 규탄하는 시위를 주도하였고 그해 10월 긴급조치 구호 위반으로 체포되어 수감된다. 감옥에서 그는 끊임없는 고문과 회유를 이겨내고 사회와 부조리한 현실을 깨치기 위한 많은 책을 읽었다. 이때 읽은 책들이 이후 하석태의 삶의 철학과 양심의 지침이 되었다. 그 당시에 읽었던 책들이 인생을 살아가는 어떤 토대가 되고 철학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귀중한 시간이었지 낭비의 시간이 아니었다고 확신합니다. 1979년 7월 17일 10개월의 수감 생활을 마치고 석방되었다. 2년 전 병원으로 돌아가신 어머니를 대신하여 홀로 아들의 옷바라지를 하던 하석태의 아버지는 남자는 당당하게 굴하지 않고 살아가야 한다며 온몸으로 불의에 대항한 아들의 기계를 칭찬해 주었다. 다시 돌아온 하석태는 복학생으로 들어온 문재인을 만난다. 문재인과의 그때의 인연으로 훗날 문재인의 대권 도전에 하석태는 서울시 공동 선대위원장으로 선거에 참여하게 된다. 하석태는 4학년 때 학내 민주진영을 대표하여 경희대학교 총학생회장 선거에 도전한다. 그러나 당시 5.18 광주민주항쟁으로 불안했던 전두환 군사정부의 규제로 학생회장 선거가 취소되어 꿈을 접게 된다. 하석태의 가장 뜨거웠던 시기가 그렇게 저물었다. 힘없는 사람들의 편에 서서 가지지 못한 사람들을 응원하던 하석태의 소망도 다른 길을 걷게 된다. 1982년 대학을 졸업한 그는 영어 선생이 되었다. 처음 충주북 여자중학교에서 시작하여 목요일 세강고등학교, 장흥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쳤다. 하석태가 교육 현장에서 체험한 교사의 소명은 단순히 가르치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학생들에게 사회와 삶에 관하여 감화를 주는 위대한 스승이고 싶었다. 그러나 입시 우선일 수밖에 없는 학교는 그런 그의 꿈을 담기에는 적합하지 않았다. 그는 학교를 떠났다. 그리고 그는 학원을 선택했다. 자본주의의 폐해를 혐오하던 그가 선택한 곳은 자본주의 논리에 가장 충실한 학원가였다. 그리고 거기에서 그는 1등을 쟁취했다. 교육 분야에 있어서 가장 치열했다고 볼 수 있는 대입 단과 학원에 들어갔을 때 처음에는 수강생들이 200여 명, 300여 명 아주 최하위였습니다. 4명의 강사, 영어 강사 가운데 제가 최하위였는데 1년 후에는 제가 상당히 2위 정도까지 올라갔고 1000명이 넘어갔고 그 다음에 한 3년 차 정도 됐을 때는 그 유명한 한생학원 노량진 단과에서 11년간 제가 1000명 이상의 월 수강생을 가졌고 그때가 지금 생각하면 인생에서 가장 절정이었는데 저는 그때 돈을 영원히 벌 줄 알고 교만을 가졌고 그 힘으로 여러 가지 시기를 많이 겪었습니다. 그는 학원 강사로 얻은 수입을 수시로 노동운동을 하는 후배들에게 지원하는 한편 친일 인명사전을 발간하는 민족문제연구소의 제1후원자로 그리고 모교의 민주동문회의 제1후원자로 활동하는 데 대부분 사용했다. 영어 강사로서 얻은 명성 덕분에 2002년 그는 연세대학교 어학당의 영어 강사로 뒤이어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의 겸임교수로 활동하게 된다. 교수의 직분으로 다시 찾은 모교에서 2002년부터 2011년까지 세계 유수 기업들의 흥망 성쇠에 대한 강의하였다. 감옥에서의 공부와 궁핍한 생활을 벗어나기 위해 힘든 강의 생활에서 쌓은 지적 경험이 그가
1년 동안 우리 깐깐한 김종민 이사장님을 모시면서 많은 행정을 배웠고 또 친밀하시는 우리 김세웅 청장을 보자면서 행정에 대해서 제가 일생 동안 몰랐던 행정에 대해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분들이 이렇게 헌신적이고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것을 절감했고 그래서 저는 바깥 세상에서는 공무원들을 비판했지만 들어와 보니까 대단히 헌신적이고 국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거구나. 그래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거기에 저는 동참하고 있습니다. 학창 시절 민주화 운동의 선후배로 만난 하석태와 문재인은 2012년 대권 도전에 함께 나선다. 그는 서울시당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치열하게 유세 현장을 뛰었다. 문재인은 졌다. 그러나 이때의 유세 경험은 하석태로 하여금 새로운 도전에 나서게 하는 힘이 되었다. 그는 제2의 고향 양천구를 사람답게 사는 곳으로 만들기 위해 양천구청장 선거에 뛰어들기로 결심한다. 그가 처음 신혼생활을 했던 신월동의 납된 생활환경, 목동 아파트 단지에서 영어학원을 경영하며 접해본 교육특구로서의 양천구가 갖고 있는 한계, 무엇보다 전국 최고의 인구 밀집 지역으로 양천구가 두고 있는 주차 문제와 생활 환경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다. 그러나 그는 가족들의 완강한 반대로 아쉽게 꿈을 접는다. 하석태 스스로도 더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 대양을 항해하는 큰 배가 어찌 잔 파도를 두려워하는가. 그러나 준비되지 못한 자가 배의 길을 잡으면 배는 어찌 되겠는가. 하석태는 구청장 선거에 도전을 포기하고 자기 자신에게 도전하는 길을 택한다. 사실상 제가 부끄러운 얘기지만 그 당시에 준비가 부족했습니다. 제가 선거를 나가기 위해서 A서부터 Z까지 모든 것들을 갖췄어야 되는데 당시 저는 아마 A서부터 Z까지 생각을 한다면 아마 A에서 D 정도까지는 A, B, C, D 전부 D까지는 갖췄지만 나머지 그런 모든 준비 상태에 있어서 비판 결과였고 저희의 부족한 능력과 부족한 준비의 결과라고 생각해서 당시의 그 상황에 대해서는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전국 최고의 인구 밀집 지역인 양천구의 환경 개선을 위해 목동 유수지를 친환경 수변공원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정책 제안은 박원순 서울시장의 높은 관심을 끌어냈다. 교육특구로서의 발전 방향, 신월동 남부 지역의 균형 개발을 위한 서부트럭 터미널의 컬처타운 조성 등 그의 생각들이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받고 있다. 저희의 그 출판 기념회에 와주셔서 감사하고 또 한편으로 죄송합니다. 제가 일생을 살아보면서 제일 고마웠던 인연들이 되시는 분들을 오늘 만나고 왔습니다. 그래서 피천백의 인연이라는 시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인연을 만나도 인연인 줄 모르고 보통 사람들은 인연인 줄 알면서도 놓치고 현명한 사람은 스쳐간 인연으로 퇴산된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현명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오늘 이것을 계기로 해서 평생 이 따뜻한 인연을 유지했으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대 당시에 청년 시절의 민주화 동지들을 만난다. 2013년 3월 22일 유신 시절 긴급 조치에 대한 위헌 판결이 헌법재판소에서 내려지고 당시 고초를 함께 겪은 조희연, 김종수, 김준무, 변재훈 등과 함께 국가에서 받은 배상금 모두를 아름다운 재단에 위탁하기 위해서
말하지 않아도 사람들은 안다. 하석태는 늘 사람을 위한다.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낮은 사람이 되고 세상 모든 나쁜 일에 가장 먼저 달려가는 사람. 하석태. 그는 늘 웃는다. 우화의 강 마중기 사람이 사람을 만나 서로 좋아하면 두 사람 사이에 물길이 든다. 한쪽이 슬퍼지면 친구도 가슴이 메이고 기뻐서 출렁이면 그 물살은 밝게 빛나서 친구의 웃음소리가 강물의 끝에서도 들린다. 처음 열린 물길은 짧고 어색해서 서로 물을 보내고 자주 섞여야겠지만 한 세상 유장한 정성의 물길이 흔할 수야 없겠지. 넘치지도 마르지도 않는 수려한 강물이 흔할 수야 없겠지. 긴 말 전하지 않아도 미리 물살로 알아듣고 몇 해쯤 만나지 못해도 밤잠이 어렵지 않은 강. 아무려면 큰 강이 아무 의미도 없이 흐르고 있으랴. 세상에서 사람을 만나 오래 좋아하는 것이 죽고 사는 일처럼 쉽고 가벼울 수 있으랴. 큰 강의 시작과 끝은 어차피 알 수 없는 일이지만 물길을 항상 맑게 고집한 사람과 친하고 싶다. 내 혼이 잠잘 때 그대가 나를 지켜보아주고 그대를 생각할 때면 언제나 싱싱한 강물이 보이는 시원하고 고운 사람을 친하고 싶다. 이 축전을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장 박원순 시장님께서 우리 하석태 본부장님께 축전을 보냈습니다. 자, 출판기념회를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의 무궁한 번영과 발전을 기원합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당대표 문재인님께서 보냈습니다. 하석태 본부장님 귀하, 나는 도전을 통해 진화한다. 출판기념회 개최를 축하드립니다. 하석태 본부장님은 민주화운동, 학교 선생님, 학원 대표 등 여러 분야에 도전하며 다양한 경험을 쌓아왔습니다. 그리고 지난 대선 때는 서울시장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아 저를 도와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하석태 본부장님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양
부천에서 새로운 도전을 시작합니다. 그의 발걸음에 힘찬 응원을 보냅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당대표 문재인. 이번 순서는 축사가 있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이용선, 양천을 새정치민주연합 지역위원장님께서 축사를 해 주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먼저 인사 올리겠습니다. 이용선이랍니다. 다시 한번 인사 올립니다. 하석태 선생 출판기념회를 먼저 축하드립니다. 저는 그 하석태 본부장하고는 친구입니다. 친구고, 예, 지난 몇 년, 한 3, 4년 밖에 제가 사귄 지는 오래되진 않습니다만, 짧은 기간 동안 본 우리 하석태 본부장은 참 여러 가지 능력을 갖추고 있는 분이다, 이렇게 판단이 됐습니다. 오늘 책 제목을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도전을 통해 진화한다. 참 제목이 멋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분의 인생을 보면 아까 영상에 나왔습니다만 사실 젊은 시절에 자기 몸을 던져서 소위 우리 박근혜 대통령 아버지 시절인 70년 유신독재 그 시퍼렇던 시절에 감옥행을 하는 그런 쉽지 않은 의지와 능력의 소유자입니다. 그리고 이분이 경희대를 나오셨는데 이 경희대에서 학생운동을 조직하는 데는 이분이 거의 원조격입니다. 아까 문재인 후보하고 인연도 나왔습니다만 문재인 후보보다 훨씬 더 경희대 학생운동에서는 훨씬 존재감이 큰 분입니다. 큰 분이고, 그리고 감옥 갔다 나온 뒤에는 오랜 기간 유명한 학원, 영어학원 선생님으로 또 꽤 많이 돈을 벌었습니다만 학생운동, 노동운동, 또 사회운동을 지원하는 그런 지원자로서도 사실 보이지 않는 큰 한국 민주주의 발전에 숨은 지원의 역할도 크게 해오셨던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지난 대선 때 문재인 후보를 돕기 위해서 평소에 지원의 역할에서 본인이 적극적으로 좀 나섰던 경험이 아마 오늘 이런 결단을 만든 계기가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때 저도 문재인 대선 후보 2012년이죠. 그때 선대위에서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만 이분은 서울 지역 선대위원장, 공동 선대위원장을 맡아서 정말 불철주야. 그때 저도 서울 전역을 같이 뛰면서 활약하는 모습을 봤습니다만 본인이 후보이냐 아주 헌신적이고 열정적으로 뛰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리고 이 책에도 나왔습니다만 참 언제 양천구에서 이렇게 연구를 많이 했는지 아주 양천구의 변화발전 전략을 아주 여러 분야에 소위 목동만이 아니라 신월동에 이르기까지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또 교육과 일자리, 시장 여러 분야에 걸친 이런 정책 대안을 준비한 걸 보더라도 상당히 오랜 기간 저희 모르게 준비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책 전문가로서도 이번에 여러 가지 능력이 구비되어 있다. 그래서 이 책을 보시면 이분이 참 여러 가지 연구와 고민을 많이 했겠구나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여러분들이 아는 하석태 본부장은 SNS의 달인 아닙니까? 특히 그때그때 중요한 이슈나 사건이 있을 때마다 그분의 페이스북이나 여러 가지 밴드나 이런 걸 통해서 그분이 보여주는 놀라운 촌철살인에 가까운 멘트, 메시지는 참 아주 그때 시의적절할 뿐 아니라 시대의 가치와 정신을 듬뿍 담고 있어서 참으로 좋은 저한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분은 시대 감각에도 맞는, 보니까 벌써 할아버지던데 손자인가요? 손자인가? 보이는 할아버지던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0, 30대에 뺨을 칠 정도로 이런 시대 감각에 맞는 SNS 활용 능력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단 우리 양천구에 대한 그 발전 전략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 여러 주제에 대해서도 그때그때 해박한 지식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바로 이 책이 아마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에게 아낌없이 전달할 수 있는 좋은 자료다 이렇게 보이는데요. 더군다나 더 놀라운 것은 사실 남을 돕고 또 사회운동을 지원하는 위치에서 본인 스스로가 주체로 나서겠다는 것은 참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런 사실 쉽지 않은 결단을 보여주는 것도 역시 참 놀랍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 어릴 때부터 정의감과 또 헌신과 희생으로 우리 사회 변화에 대해서 초석을 닦는 역할을 하고 또한 여러 가지 정책도 구비되고 이제 결단까지 하는 모습을 보여줘서 우리 양천 기업 또 우리 한국 사회 전체 발전에 몸을 던지는 모습이 참으로 쉽지 않은 아름다운 결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요한 벽 중에 하나가 사모님의 벽이었다고 생각이 드는데 오늘 한복을 멋지게 예쁘게 차려입고 나오신 거 보니까 아마 사모님의 벽도 넘은 것이 아닌가. 넘었습니까? 네, 이거 참 쉽지 않은 벽을 넘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제 친구 하석태 우리 본부장의 새로운 출사표가 이 책에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이분이 힘차게 걸어가는 모습 잘 지켜봐 주시고 든든한 후원자 역할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누구는 그러하더라고요. 이 시대의 가장 아름다운 연대는 헌금이다 이렇게 말씀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 참 오늘 오신 분들은 우리 하석태, 인간 하석태를 참으로 사랑하고 좋아하시는 분들만 오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힘이 돼서 우리 하석태 원장의 새로운 출발이 힘차게 이루어지기를 희망했고요. 오늘 오신 분들 감사합니다. 네, 하석태 원장의 발전을 기원하겠습니다. 양천갑 새정치민주연합의 지역위원장 및 국회의원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김기준 국회의장님 모시겠습니다. 김기준입니다. 제가 양천갑 지역위원장을 맡은 지가 3년 된 것 같습니다. 3년 동안 이 지역을 위해서 봉사하시는 분들 또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 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참 훌륭한 분이 많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 양천갑에 아주 여러 가지로 다양한 방면에서 재능 있으신 분도 많고 또 봉사활동 여러 가지 지역을 위한 활동을 열심히 하시는 훌륭한 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또 우리 하석태 교수님, 하석태 본부장님. 참 재기발랄하고 아이디어가 뛰어나고 매사에 또 대단한 열정을 갖고 있는 분이기도 합니다. 우리 하석태 본부장님께 수식어가 다양하게 또 붙어 있습니다. 하석태 교수님, 하석태 원장님, 본부장님. 그만큼 견화무쌍하고 여러 가지 일에 도전을 하는 그런 삶을 살아오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도전은 어찌 보면 인류 역사가 지금까지 발전해오는 데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도전과 응전의 역사라고 하는 역사학자 얘기도 있습니다. 도전을 통해서 진화한다. 참 진짜 좋은 제목인 것 같습니다. 아마 하석태 본부장님께서 지금까지 그런 도전 정신을 가지고 살아왔다는 것을 이 책 제목으로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제가 국회 들어가면서 어느 그 한학을 하시는 분으로부터 글씨를 하나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 무슨 글이냐면 오 불변즉 기세하라. 내가 변하지 않으면 세상이 나를 버린다. 그런 뜻이었습니다. 상당히 그 말뜻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보통 사람은 50이 넘으면요, 이게 변하지 않으려고 자기 그 예전에 익숙했던 것으로부터 결변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새로운 도전에 임해서는 두려움이 앞서고
그런 변화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제 스스로가 변화하고 변화해야 세상이 요구하는, 시대가 요구하는 그런 정신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실천할 수가 있겠다. 이래서 오불변즉 기세하라는 그런 걸 아직도 지금 붙여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한 가지 가지고만은 좀 뭔가 부족한 느낌입니다. 그럼 매일 변화만 하면 되느냐? 시대 따라서 유행 따라서 변화만 하면 뭐 만사 오케이냐? 그러지 않습니다. 이불변 응만변이라는 또 하나의 한자 선어를 항상 가슴속에 담고 있습니다. 그 말은 변하지 않는 것으로서 이불변, 응만변, 만 가지 변화에 대응한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유연성을 얘기할 때는 원칙을 가지고 있을 때 유연성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원칙이 없을 땐 유연성도 없는 것이고, 우리가 현실적이다 할 때는 원칙 없이 뭐가 따라갈 때 현실적이다라는 말을 쓰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제가 정치 활동을 하면서 또 앞으로도 정치를 하면서 꼭 간직해야 되겠다. 변하지 않는 것은 무엇이냐? 시대 정신이겠죠. 그리고 제가 가졌던, 또는 우리 하석태 본부장님이 가졌던 어떤 그 초심, 이를테면 서민을 위해서 정치를 하겠다, 약자를 위해서 정치를 하겠다, 민주주의를 지켜내겠다는 어떤 그런 변하지 않는 가치, 이것이 불변, 그것이 분명할 때 만 가지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유연성이 갖춰진다는 그런 이 얘기를 항상 가슴속에 담아두고 활동을 하려고 합니다. 아무튼 이 도전정신이 대단하신 우리 하석태 본부장님, 그 하석태 본부장님의 그 도전정신이 우리 하석태 본부장님의 미래 발전을 위한 그런 큰 원동력이 되고, 또 양천구의 발전에 기여하는 큰 동력, 더 나아가서 우리 사회 발전에 큰 동력이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김종구 양천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올라오셔서 축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참석하신 이 어르신들 다 쟁쟁하시고 저명하신 분인데, 부디 저를 이 탄상에 세운 것은 아마 1년 동안 같이 근무했던 2년 외에는 다른 이유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봐온 하석태 본부장은 정말 1년 동안 발로 뛰고 현장을 누비는 그런 열정을 가지고 일을 하셨고, 누구보다도 다양한 이 재능을 가지고 계신 분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시설관리공단 본부장으로 계속 근무하는 것은 그릇에 맞지 않다, 이런 느낌을 항상 제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책 제목처럼 도전하는 자가 꿈을 이룰 것입니다. 도전을 통해서 진화한다는 게 본인의 일생을 그대로 축약해서 표현해 놓은 제목 같습니다. 꿈과 열정을 가지고 도전하시면은 반드시 성공하리라고 믿고, 우리 하석태 본부장님의 앞날에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리고 책 출간을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여러분께서도 많이 응원해 주시고 지원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서울에서 우리 백은종 선생님 참 훌륭하신 분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는 뭐 인터넷 언론 서울의 소리를 하면서 어떤 불이한 이런 것들을 보면은 그냥 직설적으로 이렇게 까발리는 그런 언론을 하는 사람인데요. 제가 우리 하 선생님을 만난 지는 오래되지는 않았지만 정말 저를 음으로 양으로 많이 도와주시고 계시고, 또 바르신 분이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제가 같이 이렇게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오늘 오신 분들 우리 하 선생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큰 일을 하실 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는
오늘의 주인공이시죠. 화석회를 모시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저의 이야기를 좀 이어가겠습니다. 사회를 바꾸는, 역사를 바꾸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제 책점에 나온 대로 저는 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도전을 완성할 수 있는 필수적인 조건은 무엇일까?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이 첫 번째, 용기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이 사회를 바꾸고자 하는 열정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도전을 성공적으로 완성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또한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도전을 완성시킬 수 있는 이 세 가지 조건을 가진 자 또는 가진 사회는 반드시 진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삼국지에 많은 분들이, 우리나라 분들은 유비를 존경하고 있지만 중국인들은 유비 이상으로 조조를 존경합니다. 최소한 조조 밑에 있었던 백성들은 굶지 않았다. 조조는 뛰어난 전략가였고 뛰어난 시인이었습니다. 문학가입니다. 그 아들 조식은 중국 문화사의 뛰어난 시인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조조는 적벽대전에서 지고 난 다음에 80만 대군을 데리고 가서 겨우 27명의 부하를 데리고 위나라 수도 허창에 도착했습니다. 조조가 도착한 후로 매일 장수들이 1명, 2명씩 허창 궁궐에 도달했습니다. 조조가 제일 아꼈던 호위 장군이었던 허전은 돌아와서 3,000명의 군사를 잃은 것을 땅을 치면서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그때 조조는 허제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용맹한 장수는 피를 흘려도 눈물을 흘려서는 안 된다. 승패는 병가지 상사다. 그리고 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자네가 살아있는 것이 얼마나 기쁜 줄 아는가. 3,000 군사가 뭐 대수냐. 내가 3만을 주겠다. 울음을 그치고 웃어라. 이렇게 격려했습니다. 그 조조는 대단한 전략가였고 부하들이 처한 새로운 환경에 대해서 도전을 하도록 격려했던 대단한 군사가였습니다. 우리는 적벽대전을 통해서 제갈공명이 또 유비가 조조의 군대를 이긴 것만 강조하고 있지만은 80만 대군에서 겨우 27명이 살아남았던 이 위나라가 결국은 총나라를 다음 세대에 가서 통일하게 됩니다. 적벽대전이라는 엄청난 시련을 도전에 승리한 조조의 군사전략도 우리는 높이 평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21세기 문화를 선도하고 있고 21세기 사회 전체를 바꾸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스티브 잡스입니다. 스티브 잡스는 도전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직관을 따라가는 용기를 가져라.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생산성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을 개선할 수 있는 용기를 가져라. 또 스티브 잡스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직관이 이끄는 대로 결정했다. 1994년에 미국의 컨티넨탈 항공은 파산을 신청하게 이릅니다. 그 1994년에 고든 베슨이라는 회장이 취임하게 됩니다. 이 고든 베슨은 취임하고 나서 이 항공사는 10위권 이하였던 항공사가 그 다음에 1년 만에 4위로 그리고 지금은 유나이티드 항공과 합병이 돼서 2위를 치닫고 있습니다. 이때 고든 베슨이 그 당시 직원들에게 얘기했던 것은 두 가지입니다. 회사의 규정집은 다 불태워라. 이거 소용없다. 첫 번째, 앞으로 여러분들이 행동할 것은 회사에 이익이 되는 행동을 하라. 두 번째는 고객에게 이익이 되는 행동을 하라.
그래서 창의성을 발휘하라. 이 컨티넨탈 항공사는 미국에서 최하위 항공사였는데 이분이 취임하고 나서 1년 후에 이 회사는 제1위로 등극하게 됩니다. 당시 매달 600만 불의 손실을 겪었었는데 왜 그러냐면 항공기가 이착륙이 늦어지는 관계로 인한 손실이 한 달에 600만 불이었습니다. 이분이 내가 12년 안에 우리 항공사가 든다면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한 달에 350만 불의 보너스를 주겠다. 그리고 6개월마다 한 번씩 한 번도 결근을 하지 않은 직원들을 대상으로 6명을 선정해서 자동차를 한 대씩 주었습니다. 이 항공사는 1년 만에 천지 개벽이 일어났고 1위 항공사로 등극하게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도전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등장하고 나서 임금도 올랐고 이직률도 떨어졌고 모든 것이 개선됐던 것입니다. 산업재해도 54% 감소하고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이 처해 있는 해결해야 할 우리가 극복해야 할 도전은 무엇일까요? 대한민국은 GDP 경제 규모가 세계 13위입니다. 기획재정부 통계청에 나온 최근의 통계입니다. 그렇지만 갤럽 여론조사에 의하면 119위, 143개 국 가운데 119위입니다. 여러분, 이 난국에 대한 우리가 극복해야 할 도전은 무엇입니까?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에게는 용기와 열정과 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아까 영상에도 나오지만 이 시 한 소를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인연인 줄도 모르고 보통 사람은 인연인 줄 알면서도 놓치고 현명한 사람은 스쳐간 인연도 되살린다. 영원히 오늘 오신 여러분들을 제 마음속에 따뜻한 인연으로 평생 가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